제1과. 저기요, 교통카드가 뭐예요? 아야코 씨, 예쁘게 차려입고 어디 가세요? 선배님, 잘 만났어요. 제가 교통카드를 처음 샀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선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하세요. 충전이요? 어디에서 하면 돼요? 편의점이나 지하철 타는 곳에 가면 충전하는 기계가 있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5,000원부터 돈을 충전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오늘 버스와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교통카드가 있으면 좋은 점이 있나요? 그럼요. 교통카드만 있으면 현금이 없어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때도 편리해요. 버스를 내릴 때 교통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대고 내리면 30분 안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통요금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좋죠? 우와, 정말이요? 택시도 괜찮아요? 아니요. 택시로 환승은 안 돼요. 하지만 교통카드로 요금을 계산할 수는 있어요. 편리하죠? 교통카드가 정말 편리하네요. 일본하고 비슷해서 좋아요. 빨리 사용해보고 싶어요. 오늘 사용해보고 나서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알겠죠? 네.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선배님. 일본에 오면 제가 꼭 도와줄게요. 제2과. 은행에서 돈을 어떻게 찾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영씨, 저 캐서린이에요. 캐서린, 반가워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왔어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순번 대기표를 뽑으세요. 입구나 창구 쪽에 보면 순서를 확인하기 위한 표를 뽑는 기기가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그럼 순번 대기표를 뽑으세요. 몇 번이에요? 예, 34번이에요. 34번이에요? 그러면 창구 쪽에 순서를 표시하는 표지판에 34번 표시가 뜨면 그때 창구로 가세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이 서서 흰 종이에 글씨를 쓰고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 가면 찾으실 때라는 종이가 있을 거예요. 찾으실 때. 찾았어요. 이게 뭐예요? 돈을 찾을 때 그 종이에 누가 얼마를 찾는지 적으면 돼요. 그리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해요. 도장? 저는 아직 도장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캐서린 외국인 등록증은 있죠? 네, 지난주에 만들었어요. 그 종이와 외국인 등록증을 은행 직원에게 주면 사인을 하라고 할 거예요. 캐서린이 사인을 하고 나면 확인한 후에 돈을 줄 거예요. 감사해요, 미영씨. 저에게 아직 한국 생활은 어렵고도 힘드네요. 제4과. 한글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아잉씨, 표정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그러게, 무슨 속상한 일 있어요? 장청씨, 선배님, 마침 잘 만났어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너무 속상해요. 도대체 왜 그래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요.
택시비는 5,000원인데 제가 실수로 10,000원을 내버렸어요. 정말 속상해요. 아니, 왜 그런 실수를 했어요? 5,000원이면 제 하루 용돈이에요. 제가 급하게 내리느라고 확인을 못했어요. 저도 하루 용돈인걸요. 너무 아까워요. 아잉씨,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친구를 만나고 밤늦게 집으로 갈 때 차비로 10,000원을 내야 하는데 1,000원을 내고 오히려 거스름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기사 아저씨가 웃으면서 돈을 다시 자세히 보라고 했어요. 다시 보니 10,000원짜리가 아니고 1,000원짜리였어요. 밤에 차 안에서 색깔이 비슷하게 보였어요. 선배, 그날 술 마셨군요? 그렇죠? 쉿, 비밀이야. 제가 10,000원과 1,000원 지폐를 구별하는 좋은 방법 가르쳐 줄까요? 10,000원에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어요. 앞으로는 꼭 확인한 후에 돈을 내세요. 알겠죠?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고맙습니다, 선배님. 제5과. 선생님, 밥 먹었어? 선생님, 밥 먹었어? 캐서린, 선생님께 반말을 하면 안 돼요. 높임말을 해야 돼요. 네? 반말과 높임말이 어떻게 달라요? 캐서린은 외국 학생이라서 아직 높임말을 사용하기 힘들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른들에게 높임말을 사용해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캐서린도 밥 먹었어요? 나는 먹었어요. 아이고, 또 실수했네요. 저는이라고 해야 해요. 한국어는 너무 복잡해서 어려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계속 공부하면 잘 알게 될 거예요. 맞아요. 캐서린도 높임말을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빨리 높임말 공부해요. 높이가 아니라 높임말이에요. 아, 한국어 발음도 어렵네요. 캐서린, 수업 마치고 도서관에서 만나요. 제가 한국어 공부를 도와줄게요. 제6과. 경주에 가보았나요? 신라의 밤이여. 신라? 밤? 빌리 씨, 제 노래 실력 어때요? 우와, 선배님, 그거 노래예요? 그럼요. 하지만 저도 한 소절밖에 몰라요. 뭐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노래는 왜 불러요?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신라? 밤? 빌리 씨, 경주 알아요? 옛날 신라의 수도였죠. 경주, 신라 말이에요? 그럼요. 학교 친구들과 문화체험 때 잠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저는 뭐니 해도 저녁에 구경한 첨성대가 제일 멋졌어요. 제가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경주하면 불국사라고 생각해요. 신라 때 지은 큰 절인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한국의 큰 자랑거리예요.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선배님, 우리 방학하면 같이 갈까요? 자전거 타고 경주 여행하는 거예요. 어때요? 빌리 씨, 자전거 잘 타요? 그럼요. 캐나다에서 자주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제 실력 한번 보여줄까요? 좋아요. 그럼 이번 방학 때 경주에 같이 가요. 오케이. 기대하고 기다릴게요. 제7과. 명절에는 무엇을 하며 즐겁게 지내나요?
뉴스를 보니까 도로가 마치 주차장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설날이니까 사람들이 기쁘게 고향에 가는 거예요. 부모님과 가족을 보려고요. 우리 중국에서도 설날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고향에 가려고 전쟁을 해요. 하긴 중국은 넓고 사람도 많아서 한국보다 더 힘들 것 같긴 해요. 기차표 구하는 것도 힘들고,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올해도 그냥 전화만 드렸어요. 다들 떡국은 먹었어요? 아니요. 어제부터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떡국도 보고 세배하는 것도 봤어요. 그럼 우리 진우 선배 집에 가서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고 떡국도 한 그릇 얻어먹을까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명절이니까 선배도 이해할 거예요. 우선 전화를 해볼까요? 안 받아요? 떡국 빨리 먹고 싶은데. 선배도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러 갔나 봐요. 조금 후에 다시 전화해 볼게요. 네. 그동안 우리 새 옷으로 갈아입을까요? 저는 이미 설빔으로 새 옷을 입고 왔는걸요? 아잉 씨와 장청 씨도 예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런데 미영 씨는 한복을 왜 안 입었어요? 아, 어릴 때는 많이 입었는데 요즘엔 잘 입지 않게 되더라고요. 한복 입은 모습 궁금해요? 네, 꼭 보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궁금해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 1시간 후에 다시 만나요. 제8과 우리 단풍 구경 가요.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방학이 벌써 다 끝나서 좀 아쉬워요. 선배님은 방학 때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왔어요? 아야코 씨는 방학 때 무엇을 하고 지냈어요? 시간을 내어 여행이라도 다녀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어디 가볼 만한 곳이 있어요? 한국은 지역마다 특색 있는 볼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 축제를 하는 곳이 많아요. 그곳에 가면 볼거리는 물론이고 먹을거리도 많아요. 그럼 가을에 가볼 만한 축제는 무엇이에요? 가을하면 내장산 단풍축제가 유명해요. 봄에는 진해 군항제, 여름에는 보령 머드축제, 겨울에는 제주도 한라산 눈꽃축제가 유명하죠. 아야코 씨, 이번 가을에는 시간을 내서 내장산 단풍 구경을 가볼까요? 정말 멋진 여행이 될 거예요. 그럴까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가면 돼요? 내장산 가는 차편은 미영이가 좀 알아봐 줄래? 알겠어요. 차편을 알아보고 연락할게요. 다들 기대하세요. 제9과 돼지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대요. 눈이 왜 그렇게 부었어요? 어제 뭐 했어요? 혼자 나 몰래 시험 공부한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꿈을 꾸고 몸을 뒤척이다가 새벽 6시쯤 일어났어요. 꿈? 가위 눌린 거야? 아니에요.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하게 잠이 안 오지 뭐예요? 가위를 눌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제냐 씨. 한국에서는 잠을 잘 때 무서운 꿈을 꾸면 가위에 눌리다라고 해요. 아, 이런 가위 말이에요? 아니요. 가위란 자는 사람을 누르는 귀신이란 뜻의 순수 우리말이에요. 종이를 자르는 가위와 발음이 같아서 혼동하기 쉬워요. 하지만 저는 좋은 꿈을 꾸었답니다. 오, 뭐야. 미영이 너 혹시 돼지 꿈이라도 꾼 거야? 선배,
궁금해요? 제냐 씨, 지금 몇 시예요? 지금요? 10시 45분쯤이에요. 그럼 12시 지난 후에 이야기해 줄게요. 왜요? 아, 우리 엄마가 좋은 꿈을 꿨을 때는 꼭 12시 넘어서 이야기하라고 했거든요. 에이, 나는 그런 말 안 믿어. 제10과 한국 음식은 너무 매워요. 빌리 씨, 왜 그래요? 얼굴이 홍당무 같아요. 혀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매운 음식을 먹었어요? 네, 점심 때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그 안에 있던 고추를 먹은 것 같아요. 선배,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우유를 자주 마셔요. 그러면 훨씬 좋아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우유를 사올게요. 어때요? 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너무 매워요. 맞아요. 하지만 김밥, 불고기, 삼겹살처럼 맵지 않은 음식도 많이 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그럼 선배가 시간이 있을 때 같이 먹으러 가요. 한국에 온 후로 계속 매운 음식만 먹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빌리 씨의 입에 맞는 한국 음식도 있을 거예요.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제가 학교 근처에 있는 맛있고 맵지 않은 음식들을 소개해 줄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선배님. 그럼 주말에 연락할게요. 알았어요. 그럼 주말에 만나요. 제11과 찜질방에 가보았나요? 아야코 씨,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그래요? 요즘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 때문에 늦게 잤더니 좀 피곤해요. 그럴 때는 찜질방에 가서 땀을 빼고 나면 정말 개운하고 피로도 풀려요. 찜질방? 일본에서 간 적이 있어요. 아야코 씨, 일본에도 찜질방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일본은 온천에 가서 피로를 풀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온천을 더 좋아하지만 한국에서 찜질방 문화가 건너온 후에는 가끔 가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아인 씨, 찜질방에 가보고 싶어요? 네,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그럼 오늘 저녁에 다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제가 자주 가는 찜질방을 소개할게요. 불가마방, 숯방, 소금방, 삼림욕방 등 종류도 다양하고 조용해서 피로를 풀게 딱 좋아요.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돼요? 6시에 학교 정문 앞에서 봐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아인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그럼 조금 후에 다시 만나요. 네. 제가 찜질방에서 시원한 식혜도 한 잔 사줄게요. 제12과 배가 산으로 가겠어요. 우리 종강 파티는 어디서 할까요? 추천해봐요.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먹는 게 어때요? 소주도 한잔하고요. 캬, 생각만 해도 좋다. 좋아요. 저도 탕수육은 입에 맞더라고요. 존경하는 멋진 선배님이시여. 그럼 언제 가실 거예요? 제냐 씨, 선배님 비행기 그만 태우고 수업 마친 후에 장소를 정해요. 저는 솔직히 일본 음식이 먹고 싶은데. 모두 고향 음식이 그리운가 봐요. 의견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겠어요. 중국집에 가면 노래방 기계가 방에 있어서 노래방에 따로 가지 않아도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꿩 먹고 알 먹고 아닌가요? 꿩 먹고 알 먹고? 그게 뭐예요? 한 번에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을 때 자주 사용하는 관용 표현이에요. 그럼 제 기숙사로 초대할게요. 돈도 절약하고 다양한 음식도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제냐 씨, 요리 잘해요? 선배님 몰랐군요. 제냐 씨 별명이 요리사예요. 그래요? 그럼 오늘 종강 파티는 제냐 씨 기숙사에서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지금 마트부터 가야겠어요. 제냐 씨, 제가 도와줄게요. 같이 가요. 고마워요, 장청 씨. 제 14과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며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